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강원도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한일 관계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소녀에게 무릎 꿇은 남성이 마치 아베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를 두고 국제 예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 지도자에 대한 국제적인 예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형물 속 남성은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재발을 저리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우익 매체들에선 한국이 끔찍한 나라로 표현될 정도로 심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들대는 거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어찌됐건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그리고 이번 아베 사죄상 사건으로 더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한국과는 문화 교류만 하고 나머진 다 끊어버리자는 반응 때문인 건데요. 한국이 너무나도 싫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음식, 웹툰까지 모든 컨텐츠 분야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 데뷔한 걸그룹 니쥬는 JYP의 도움으로 K-팝 시스템에 의해 탄생했죠. 이제 완성된 컨텐츠를 넘어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한국 방식이 인기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휩쓸수록 패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건 문화 콘텐츠만이 아닌데요. 한때 세계 2위인 경제대국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은 한국에게 또 어떤 분야를 물려놨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본의 자동차는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범 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는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대신 동남아시아 매출을 5%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출이 68%나 줄어 큰 타격을 받고 말았죠. 내년엔 대표 SUV 차량인 파제로 제조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닛산도 코로나와 CEO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고요. 토요타와 혼다마저도 일본 내 자동차 공장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자체가 감소하자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 감축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일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본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향하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큽니다. 한때 일본이 꽉 쥐고 있던 동남아 시장은 이제 한국 자동차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는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이젠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을 모두 석권하려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기업들이 확고한 전략과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일본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인도네시아에 20만 대가 생산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면 현대 기아차의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큰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세워진 이유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생산 시설을 짓더라도 베트남 같은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주 무대로 삼았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의 약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 자동차가 빛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친환경 차는 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점유율을 찍었고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선방하면서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 5월까지 조사된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한국은 0.3% 감소된 데 비해 일본은 19.2%, 중국은 22.7%나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23.2%, 독일은 34.3%, 그리고 스페인은 53.6%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불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현대기아차는 GM이 소유했던 러시아 공장을 인수하는 과감한 투자 전략을 감행했는데요. 이미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뚝심 투자가 결실을 내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은 한때 일본이 과거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야들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지금 일본의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본 기업들마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는 조선업계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결국 본인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일본의 하락세는 디스플레이 시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도 비슷합니다. 한때 일본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었지만 결국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점유율 1위를 굳혔고요. GM과 보잉은 한국에 R&D 거점을 세우며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보잉은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높은 실력뿐만 아니라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그리고 국민들까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 기술과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이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게 했던 수출 규제로 제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탈일본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부장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던 TOK, 다이오 홀딩스 같은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이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죠. 과거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가는 선진국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만 봤을 땐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G7 선진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드파워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인 문화 컨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파리의 인어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은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노력과 상상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은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에만 갇혀 있었죠. 그 결과 우린 발전 없이 멈춰있던 일본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이 문화 콘텐츠부터 경제 분야까지 오히려 한국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